안녕하세요. 캠노트의 석입니다. 최근에 인스타360에서 새로운 액션캠을 출시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올해 거의 막바지잖아요. 연말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를 막론하고 요번에 신제품 다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리뷰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마 요쪽 아니면 요쪽에 뭐 유료 광고 포함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광고냐?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광고를 하면 대놓고 말씀드리죠. 광고 리뷰라고. 근데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인스타360이 저한테 어떤 기대치가 없어요. 기대치가 없어서 어차피 저도 가이드라인을 강요하면 안 받지만 뭐 아싸리 안 하고 말죠. 아싸리 안 하고 마는데 인스타360도 가이드라인을 주지도 않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제 마음대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들은 대부분 제품 리뷰도 있지만 어떻게 이 제품을 쓸 것인지 어떤 액세서리가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시리즈로 연결을 하거든요. 물론 장점과 단점도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시리즈대로 한번 참고해서 시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사360 에이스 프로 어떤 게 들어있는지 어떤 구성품으로 갖춰져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단품 패키지인데 요게 두 종류로 나와 있죠. 이건 프로입니다. 프로. 에이스와 에이스 프로가 있는데 에이스 같은 경우는 50만 8천 원이고요. 에이스 프로는 50만 9천 원. 라이카와 협업했냐 안 했냐 요것도 차이가 있을 거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프로를 많이 선택하실 것 같아요. 거의 9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자, 그리고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로 전면부에 근데 이렇게 딱 눈으로 봐도 살짝 커 보이는 느낌 있죠. 일반적인 액션캠보다 약간 더 크고 우람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 여기 안에 이제 나머지 구성품들이 있는데 구성품 확인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서 스티커 그리고 충전 케이블 접착 마운트랑 표준 마운트 본체까지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구성품이고요. 여기다 이제 메모리 카드나 그리고 핸드그립이 될 만한 삼각대, 셀피 스틱만 추가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품이죠. 이제 메인이 될 만한 것만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래시블 접착 마운트 요거죠. 요거는 보다시피 차량 대시보드라든지 유리면 또는 플라스틱처럼 반질반질한 곳에 붙여서 쓰는 액세서리입니다. 내구는 꽤 좋아 보이네요. 나중에 한번 써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 마운트 이런 방식도 이제 점점 더 퍼져나가는데 이게 이제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뻑뻑해.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버튼 누를 때 그리고 마운트를 할 때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손에 좀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체를 들어보면 좀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 다른 액션캠들보다 약간 더 두껍고 무겁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플립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면적을 좀 더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요렇게 열면 안 열려요. 안 열리고 양옆에 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열어야 되거든요. 이게 잠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헐겁게 있는 것보다 잠금이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프리 힌지처럼 각도 조절 가능해서 요것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위로 올리고 이렇게 보면 두께감은 뭐 다른 액션캠하고 거의 유사하고 이 무게가 그리 무겁다고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렌즈 쪽 파츠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돌아가서 빠지는 게 아니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손이 되면 조금 애매해지죠. 여기에는 상태를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아래쪽에 마그네틱 방식으로 마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측면에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액션캠 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배터리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이거 빡빡하다. 빡빡한 게 낫죠. 아싸리 방수 같은 걸 생각하면. 그리고 반대쪽 측면에는 C타입 충전 단자하고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도 이렇게 측면에 위치해 있고 상단면에 셔터 버튼 딸랑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한 김에 강화 유리도 좀 붙여보도록 하죠. 강화 유리는 정품인데 이게 15,000원입니다. 15,000원 하고요. 저는 뭐 크게 정품 아닌 거, 정품인 거 뭐 이런 거 안 따지지만 요번엔 정품을 선택을 해봤어요.
설명서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네, 패스하고요. 아, 이게 두 장이 들어가 있구나. 보자. 디스플레이랑 렌즈 쪽인가? 아, 둘 다 디스플레이 쪽이네요. 이게 두 장 들어가 있으면 뭐 15,000원 가격이 크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두 장에 15,000원이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데 붙이긴 하는데 렌즈 쪽에 붙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렌즈 쪽은 저는 아예 안 붙이거든요. 어떤 카메라든 아싸리 뭐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UV 필터를 쓰긴 하지만 액션캠, 캠 쪽에는 안 붙여요. 왜냐면 렌즈 쪽에 얼토당토 않게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 아닌 그런 강한 유리를 붙이면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반사되는 그런 빛에 의해서 고스트나 플레어 현상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자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부터 기능적인 부분까지 조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자, 우측에서 이렇게 보면 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상단에서 아래로, 그리고 요거는 지금 사진이 없어서 이렇고, 자, 인터페이스는 다른 액션캠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울 게 없고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제스처 기능도 가능해서 동영상 사진도 손바닥을 내밀거나 V를 하면서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요런 것들이 추가됐죠. AI가 알아서 하이라이트를 잡아주고 편집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AI가 컷 편집을 한다는 의미처럼 하이라이트만 남겨주면 저장하는 공간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소리 수음에 대해서는 스테레오, 뭐 바람 소리 삭감 이런 것도 있고요. 요거는 GPS 리모컨, 밀보기 리모컨을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에어팟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설정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좀 봅시다. 기본적으로 일반 한번 봐야겠죠. 여기면 뭐 블루투스 웨이크업도 있고, 기본적인 설정들은 기존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터치 감도도 상당히 더 좋아진 것 같긴 하네요. 메뉴 같은 경우는 조금 UI가 잘 정리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설정 부분은 그만 보고 이제 촬영 모드 추가된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있었던 거고, 조금 더 소프트웨어가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측면이 있겠지만 있던 겁니다. 이게 표 비디오, 요게 이제 저조도 때 촬영을 할 수 있는 그 모드예요. 요걸 해놓고 촬영을 하면 그만큼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고, 여기에 끄기라고 되어 있죠. 저조도 안정화, 요걸 켜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두 개는 사실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정하면서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 보시면 프리프레임, 요게 가로 세로, 이게 구도를 맞출 때, 촬영할 때 4:3 비율로 찍어 놓고 나중에 자르면 되긴 하는데, 이런 구도가 미리 맞춰져 있으면 상당히 찍기가 괜찮아요. 그래서 SNS, 그러니까 숏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편하게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오토 모드, 그리고 M 모드, 수동이죠. 이렇게 기존하고 동일하게 익숙한 메뉴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여기 안정화는 끄기, 낮춤, 표준, 높음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8K까지 돼요. 이제는 물론 8K에서는 24프레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만 그래도 8K까지 됩니다. 고프로 히어로가 이제 5.3K였나요? 고해상도라고 이제 그걸 많이 내세웠는데 크게 이제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8K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HDR을 아직 끄고 키는 버튼이 없네요. 요게 이제 30프레임 이상으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꺼지긴 하는데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모드는 4K 30프레임의 오토 모드입니다. 외장 마이크 연결 없이 내장 마이크 성능도 체크할 겸 지금 내장 마이크로만 촬영을 하고 있고요. 내장 마이크는 바람소리 삭감 이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DJI 오즈모 액션4하고 동일하죠. 1.3분의 1인치로 사실 낮에 촬영하는 거, 광량이 풍부할 때는 크게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크기고, 물론 더 커지면 좋죠. 1인치 이상이면 좋긴 한데 어쨌든 나쁜 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액션캠 중에서는. 그리고 플립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채택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수가 안 될 확률이 많이 높거든요. 스위블이나 플랫 같은 경우는 방수가 잘 안 돼요. 대부분 제품들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요번에는 방수가 된다고 하죠. 10m까지, 그러니까 방수 케이스 없이 10m까지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놀이를 잘 안 다니니까 그럴 일이 없죠. 테스트를 10m까지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끽 해봐야 눈이 오는 날 멍멍이처럼 뛰어다닌다든가 아니면 얕은 물에 담그는 게 전부일 것 같은데, 어쨌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는 스펙상으로는 100분이거든요 4K 30프레임으로 찍었을 때 100분까지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100분 동안 촬영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셧다운이 일어날지는 나중에 제가 테스트를 또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펙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이게 설정 값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외부 온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80에서 90분 정도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날씨가 뭔가 흐려. 네, 추워요.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사360 에이스 프로 어떤 제품인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짧지만 푸티지 영상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는 낮에 찍는, 광량이 풍부한 때 찍는 요런 장면들은 대부분의 액션캠이 화질적인 부분에서 상향 평준화가 됐다고 봐요. 물론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크롭하거나 뭐 이랬을 때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쓸 때는 괜찮은 퀄리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는 아주 크다,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조도 때 촬영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좀 다른가,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연도 되면은 또 고프로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겠지만 현재 기점에서는 고프로는 좀 너무 많이 아닌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프로 히어로 12랑 액션 4랑 그리고 에이스 프로랑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영상들은 다 시리즈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조도에 어떤 게 좀 더 강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미지 센서 크기도 비슷한 액션 4 그리고 에이스 프로가 고프로 히어로보다는 상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저조도도 이미 찍어보고 낮에도 좀 돌아다니면서 찍어보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사람마다 이제 눈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좋아 저게 훨씬 좋아 뭐 이런 느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 겪어본 제품들이고 지금도 세대 다 모두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진화가 됐어요, 정말. 그래서 물론 짐벌을 가지고 1인치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는 카메라로 찍은 것보다 못할 수밖에 없겠죠.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하지만 액션캠이라는 전제, 그 출생지가 액션캠이다, 태생이 그러한데 저조도에는 아예 쓰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인식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그간 저조도에서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점점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고, 제가 저조도에 관한 영상도 이미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놨고요. 액세서리, 다음 시간은 제가 어떤 액세서리가 좀 괜찮을지 나름대로 많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추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건 이제 다 되면 다음 영상에서는 액세서리 소개와 또 리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엔 또 비교 영상도 좀 해드릴 거고, 특히 제가 눈독 들이고 있는 게 그 GPS가 탑재되어 있는 미리보기라는 단어가 좀 촌스러운 것 같아. 어쨌든 그 시계 타입의 리모컨이 있거든요. 그것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